지난 시간에 우리가 원소랑 집합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지. 그래서 만약에 뭐 A라는 원소가 S라는 집합에 속한다라고 했을 때 엘리멘트 해가지고 이제 삼지창의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웠던 거고요. 이번에는 뭐냐면 어떤 집단과 집단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일학원 있죠. 예일학원이라는 모임이 있는 거고, 이 예일학원이라는 모임은 어디 지역에 있는 거니? 라고 물어봤을 때 고척동에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척동이라는 집단이 있고 예일학원이라는 집단이 있는 거잖아. 이 둘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집단과 집단, 즉 집합과 집합에 대한 관계를 나타낼 때 우리가 어떤 기호를 쓰고 어떻게 불려지는지를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속할 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집단이 집단에 속한다는 얘기는 A 집합에 들어가 있는 모든 원소가 B 집합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을 때 조금 알아보기가 훨씬 쉬워. 어떤 거냐면은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그 안에 누가 있다? A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A가 지금 B가 A를 뭐 하고 있는 거야? 포함하고 있는 거죠? 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A라는 이 집합은요, B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 B라는 이 공간을 형성하는 어떤 일부분이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A를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A가 B의 일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기호로 나타내면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지만 contain, C의 약자를 따가지고 A가 B에 포함된다 해서 B 쪽으로 이제 입을 이렇게 열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꼭 쓸 때 순서를 바꿔서 써도 상관은 없어요. 부등식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 집합과 집합에 대한 이제 관계에서 기본적인 성질 두 가지가 있어.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성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뭐 증명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상황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 뭐였지? 공집합. 이 공집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집합이든 관계없이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의 일부분인 거야, 그냥. 오케이? 그리고 A 집합은 같은 A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것은 두 가지 기본적인 성질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암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 성질들은. 자, 그래서 이 부분 집합에 대한 이 설명을 토대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면 이런 얘기죠. 자, A 집합, B 집합을 좀 관찰을 해볼게요. 원소를 비교했더니 A에 들어있는 원소랑 B에 들어있는 원소를 비교해보면 B 안에 A가 들어가 있는 걸 다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가 B의 부분 집합입니다. 이렇게 기호로 쓰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보시면 C라는 집합과 D라는 집합을 비교해봐. C에 들어있는 원소가 D에 들어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야. 이럴 때는 우리가 부분 집합의 관계다 라고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제 헷갈려하는 게 이제 뭐냐면 이런 거야. 원소의 개수가 4개고 얘는 3개니까 포함되는 부분 집합이 아닌가요? 라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분 집합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모든 원소가 속해야만 부분 집합인 거예요. 개수가 많다고 해서 부분 집합이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C라는 집합은 D 집합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면 A 집합이 1, 3이고 B 집합에는 6의 양의 약수라고 나와 있네요. 6의 양의 약수가 뭐가 있지? 1,
2, 3, 6 이렇게 원소 나열법을 먼저 정리를 해놔야 비교가 가능하죠. 그럼 부분집합 맞아 이거? 맞죠.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되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A가 A, B, C, D, E, B는 A, C, E.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인 거야 이거는? B가 A의 부분집합. 그렇지.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3번은 2, 3, 4, 2, 4, 5 둘이 부분집합의 관계가 아니죠? 모든 원소를 다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부분집합이 아니다. 뭐 이렇게 써도 좋고요. 아니면 B가 A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써도 이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에 대한 포함 관계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왔을 때는 뭐 크게 어렵진 않죠. 그죠? 근데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뭐냐?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집합과 원소의 관계도 우리가 삼지창으로 쓴다라는 걸 배웠고, 집합과 집합의 관계는 이지창으로 포함 관계를 나타낸다라는 걸 배웠어. 그럼 어떨 때 삼지창을 쓰냐? 어떨 때 이지창을 쓰냐? 굉장히 헷갈리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게 왜 헷갈리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생겨요. 자, 보세요. 자, 집합과 원소에 대한 관계로 한번 볼게요. A라는 집합이 있고요. 얘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이거는 지금 뭐예요? 원소를 지금 쓴 거야. 그리고 이것은 뭐야? 어떤 하나의 집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얘도 집합을 말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2라는 숫자는 A의 원소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게 삼지창으로 쓰는 거지. 그리고 1만 적혀져 있는 이 집합은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2가 적혀져 있는 2가 들어가 있는 이 집합도 역시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죠? 괜찮지?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봐볼게요. 자, A가 15의 양의 약수를 원소로 갖는데, 그러면은 1, 3, 5, 15 이렇게 원소를 갖고 있겠죠. 원소 나열법으로 다시 정리를 한 다음에 봅니다. 자, 기억.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맞나요? 맞아요? 맞죠? 이건 아까 얘기했던 성질에 있었던 부분이지? 이건 맞는 얘기고. 니은 맞아요? 이거는 원소 기호잖아. 원소냐? 0이 원소냐? 아니죠. 니은이요? 디귿. 디귿이 맞죠? 디귿. 5는 A의 원소냐? 맞고요. 리을 맞아요, 리을? 아니요. 왜 아니죠? 기호가 틀렸어요. 그렇지. 집합의 기호를 써야 되는데 원소의 기호를 썼기 때문에 틀린 거야. 이런 거 관찰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미음 맞아요? 아니죠. 비읍. 맞아요.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앞에서 설명했었던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성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 이 비읍도 답이 됩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이 옳은 게 되는 거야. 괜찮지? 네. 자, 문제는 이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관찰을 잘해야 돼. A라는 집합 안에는 원소가 몇 개 있는 거야? 5개가 있는 거야. 그 원소의 모양 자체가 집합인 듯이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각각 원소인 거야. 원소. 선생님, 이건 집합 기호잖아요. 집합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된 원소인 거야. 집합으로 표현된 원소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봐봐. 1번. 이거 맞을까? 네. 이런 원소가 있냐고. 이 A 집합 안에. 없잖아. 이건 아닌 거야. 그래서 이게 답이 아니야. 2번. 그게 없잖아 지금. 그렇지. 숫자 2는 원소가 아니야. 숫자 2가 원소가 아니라 이렇게 중괄호를 해준 게 이게 원소니까 얘가 이제 원소 기호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2는 원소가 아닌 거예요. 3번. 시작됐죠? 맞아요? 아니에요? 네. 자, 일단은 집합의 기호로 나타냈어요. 그럼 얘는 어떠한 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헷갈리면은 치원을 해서 한번 봐볼까?
자, 이 공집합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어요. 1번 원소, 2번 원소, 3번 원소, 4번 원소, 5번 원소라고 지금 생각을 해볼게. 그럼 지금 얘는 뭐냐면 1번이라는 원소만 가지고 있는 집합이 A의 부분 집합이냐라는 표현인 거거든. 아, 맞아, 틀려? 맞아요. 맞는 얘기야. 오케이?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됐죠? 네. 4번 맞아요. 맞아요? 네. 왜 맞지? 원소니까. 그렇지. 요 1하고 3이 들어가 있는 부분 집합에 대한 표현이지만 이 표현 자체가 A 집합의 원소로 지금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이건 삼지창인 원소 기호를 써도 된다는 거야. 이것도 맞는 얘기가 돼요. 5번은요? 틀렸어요. 틀렸죠? 이거를 부분 집합이다라고 표현하려면 중괄호 두 개. 그렇지. 중괄호 안에 중괄호 각각 하나씩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는 거야. 이해돼요? 네. 그럼 내가 하나만 더 적어볼게. 자, 6번을 해놓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삼지창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집합은 그거 맞아요. 그렇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성질에 의해서 맞게 되는 거야. 성질. 그래서 요 문제 있죠? 문제 2번. 요거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헷갈리게 해놓을 거야, 여러분들한테. 근데 우리가 딱 기본적인 어떠한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으면 헷갈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런 부분 주의하시면 되고. 문제 3. 옳은 거를 골라라. 자, NA보다 NB가 더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A가 B의 부분집합입니까? 아니죠. 그지? 원소의 개수가 많다고 해가지고 그게 부분집합이다라고 할 수 없지? 물론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수학에서는 모든 경우가 가능해야지만 참이 되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서 이건 답이 아니고. 2번은 A가 B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럼 NA가 NB보다 작습니다. 왜 아니야? 그렇지.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NA랑 NB가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야지.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이 등호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틀린 얘기가 되는 겁니다. 3번. 3번 맞아요? NA가 NB보다 작으면 A가 B의 부분집합입니다. 이거 아니죠. 1번하고 같은 내용이고요. 4번.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NA가 NB보다 작거나 같다. 맞아요? 이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죠? 이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5번. NA, NB가 같으면 A랑 B는 같다. 아니죠, 이거는. 원소의 개수가 같다고 해서 두 집합이 같냐? 아직 선생님이 우리 아직 수업 중에서 이 집합이 같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아직 안 배웠지만 그냥 같다라고 놨을 때는 이제 똑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내용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집합에 대한 기호를 정확하게 구분을 지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베이직센 보시면 베이직센의 16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베이직센의 16조. 베이직센 16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18번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분 집합을 얘기를 했죠. 그럼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한번 적어볼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A, B라고 하는 이 원소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을 한번 구해보자는 거야.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공집합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원소가 하나도 없는 부분 집합인 공집합이 부분 집합이 될 거고, 그리고 원소가 한 개짜리인 부분 집합을 만들면 A라는 원소만 갖고 있는 거 혹은 B라는 거, 그리고 원소 두 개짜리인 거 A, B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하라 라고 하면 공집합, 그리고 A만 갖고 있는 거, B만 가지고 있는 집합, 그리고 A, B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집합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나열을 할 때 얘들아, 얘처럼 이 풀이한 것처럼요, 기준을 딱 설정해가지고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것부터 천천히 하나씩 다 적어 넣어야지. 그래야 빠짐없이 중복되는 거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대로 이제 생각나는 대로 막 적다 보면 분명히 이제 누락되는 게 생겨요. 알겠죠?
자, 밑에 있는 거 볼까? 자,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을 다 적어보라는 얘기야. 뭐가 있을까? 공집합. 공집합부터. 그리고 1.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됐죠? 마이너스 2와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의 부분 집합. 공집합. 공집합, 마이, 2, 마이랑 2.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되겠죠. 21번. x가 5 이하의 홀수인 자연수래. 그럼 뭐 있어? x. 이 집합은 1, 3, 5가 되는 거죠. 자, 원수가 이제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이제 하나씩 천천히 적어주는 거야. 원수 하나도 없는 거 뭐? 공집합부터. 그 다음에 한 개짜리. 1, 3, 5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짜리. 1, 3, 1, 5, 3, 5. 그리고 이제 세 개짜리. 1, 3, 5. 이렇게 부분 집합을 다 적어낼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활용을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22번을 좀 보겠습니다. 자, A라는 집합의 원소가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다음을 모두 구하시오. 자, 0을 원소로 갖는 집합. 그러니까 이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서 0이라는 원소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뭐가 있을까 그러면? 0 하나짜리. 그리고 마이너스 1하고 0, 0하고 1. 그렇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23번. 1을 원소로 갖지 않는 집합. 공집합부터. 그렇지. 공집합부터. 그리고 마일 0, 마일하고 0. 이렇게 되는 거죠. 24번. 마이너스 1을 원소로 갖고 0을 원소로 갖지 않는 거. 공집합. 아니지. 마이너스 1을 원소로 가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라고 1. 이렇게 두 개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분 집합을 채워 넣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뭔가를 어떤 거는 있고 어떤 건 없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후에 이제 뭘 얘기할 거냐면은 이 부분 집합을 다 써라 라고 하는 거는 문제로 잘 안 나오고 그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거 좀 나와. 그래서 개수만 한번 좀 확인해 볼까? 이거 4개, 2개, 4개, 몇 개야? 8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4개, 4개, 2개. 그래서 이 개수 구하는 거를 조금 이따가 뒤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다시 개념서로 돌아와서 6페이지로 갑니다. 우리가 지금 부분 집합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집합 중에서 이런 용어를 나타내는 부분 집합이 있어. 뭐냐면 진 부분 집합이라고 있습니다. 이 진 부분 집합은 뭐냐면 찐 부분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 부분 집합인데 찐이야, 찐. 그 얘기가 뭐냐? 부분을 나타내는 집합이라고 설명을 했으니까 이 부분을 나타내기 위한 찐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 집합을 진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 집합을 진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요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A가 B의 부분 집합인데, 그런데 그러니까 진 부분 집합이라는 것은 A가 B의 부분 집합인데 A가 B라는 집합하고는 같지 않을 때, 이런 경우에 우리가 A는 B의 진 부분 집합이다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고.
자, 이겁니다 라고 했을 때 A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뭘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이 형광펜으로 밑줄 지은 저 수식의 뜻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게 뭔 뜻이라고? 진부분집. 진부분집합을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문제 1번 보시면 1, 2, 3의 부분집합과 진부분집합 모두 구하라. 그럼 부분집합을 일단 먼저 구해보자. 부분집합. 자, 원소 하나도 없는 거 공집합부터 하나짜리 1, 2, 3, 두 개짜리 1, 2, 1, 3, 2, 3 그리고 세 개짜리를 썼는데 이 중에서 진부분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부분집합이고 진부분집합은 마지막에 있는 자기 자신을 제외한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진부분집. 이게 진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문제를 보시면 두 집합이 보여요.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집합이 무슨 관계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A는 B의 뭐야? 부분집. 부분집합이긴 한데 좀 구체적으로 가자면 무슨 부분집합? 진부분집. 그렇죠. A가 B의 부분집합이지만 A가 B라는 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A는 B의 진부분집합이다.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좀 전에 문제 풀면서 얘기했던 그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나오는데 그 공식이 나오는 유도 과정을 뒤에서 일단 설명을 하기 전에 공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A의 집합에 지금 원소가 몇 개 있는 거냐면 n개 있는 거야. n개. n개 있을 때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고요. 특정한 원소 K개를 반드시 포함한다 라고 했을 때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k승 이렇게 표현이 되고 K는 반드시 포함하고 M개는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2의 n-k n-k-m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적어도 한 개를 포함한다 라고 하면은 2의 n승에서 마이너스 2의 n-k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제 k보다 이제 n이 커야 되는 거고. 자, 이 공식을요 그냥 외워 라고 하면은 아마 머릿속으로 잘 안 들어올 거야. 그래서 일단은 적어 놓기만 하고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할게요. 넘겨보자. 자,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천천히 하나씩 보여줄게요. 2468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4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이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우리가 일일이 하나씩 다 써야 되지 원래.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부분집합이 만들어지는 그 원리 과정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죠. 자, 내가 너한테 야 부분집합 하나만 얘기해봐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원소 중에 2468 중에서 어떤 건 넣어도 되고 어떤 건 안 넣어도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럼 봐봐. 자, 여러분들이 부분집합을 만들 거야. 뭐 다양하게 하나씩 얘기해봐 라고 했을 때 이 4개의 원소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는 넣어도 되고요. 안 넣어도 된다는 얘기잖아. 네. 그렇게 완성된 게 바로 이 부분집합 중 하나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봐봐. 나는 2를 넣고 싶어. 넣는 거를 동그라미라고 할게. 여기 자리가 2, 4, 6, 8이 들어갈 자리인데 2라는 원소를 넣을 거고 4라는 원소는 안 넣을 거야. 6이라는 원소도 안 넣을 거고 8이라는 원소를 넣을 거야. 그러면은 이 부분집합 중 하나는 2하고 8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이 하나 완성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만들어지는 개수가 총 몇 개냐라는 거거든. 그럼 잘 봐. 내가 2, 4, 6, 8이라고 들어가는 이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경우가 첫 번째 2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고. 몇 가지의 경우가 생기는 거야? 2가지.
두 가지의 경우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4라는 원소도 마찬가지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거야. 몇 가지가 생겨? 두 가지. 6. 두 가지. 8. 두 가지. 그래서 이거를 싹 다 곱해서 나오는 경우의 수가 바로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을 만드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 이런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2의 n승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됐지? 그리고 밑에 봐봐. 그럼 이 중에서 진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뭐야? 결국에는 부분 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 하나 빼는 거잖아. 얼마 빼면 돼? 2를 빼면 되는 거야. 2의 4제곱이 전체 부분 집합 개수인데 거기서 부분 집합 자기 자신 하나 빼가지고 15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특수한 형태를 만들어줬어. 이거 조건을 달아줬다는 얘기거든. 자, 원소 2하고 4는 반드시 어떻게 하래요? 포함을 하래요. 그럼 봐봐. 아까 부분집합을 만드는 원리 과정 중에서 우리가 2, 4, 6, 8이라고 하는 자리를 마련해놓고 그게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씩 있었다. 그래서 이제 원소의 개수만큼 2를 곱해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이미 2하고 4는 반드시 어떻게 하래? 늘한 얘기야. 그럼 이미 2하고 4는 동그라미, 그러니까 2하고 4는 무조건 확보를 한 상태에서 개수를 이제 마련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뭐랑 뭐밖에 없어? 6이랑 8을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럼 이거는 몇 가지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6에서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8에서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이미 2하고 4는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를 결정할 수 있는 건 6이라는 원소랑 8이라는 원소뿐이다. 그래서 2의 몇 승? 2승이 되는 거야. 그럼 잘 봐. 얘는 어떻게 되는, 이 계산이 왜 이렇게 나온 거냐? 다시 정리를 하면 이런 얘기예요. 원래는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가 2의 4승이야. 원소의 개수니까 4개니까. 근데 그 중에서 2하고 4라는 원소는 이미 정해졌어. 몇 개의 원소가 정해졌지? 한 개. 아니지. 2하고 4. 거기서 두 개의 원소가 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수에서 정해진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 공식에서 막 n-k 막 이런 얘기 했죠? 그 k가 이미 정해진 원소의 개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네 번째 볼까요? 이번에는 2는 반드시 포함을 하고요. 4하고 6은 포함하지 말래. 그럼 봐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원소, 부분집합을 만들기 위한 원소 2, 4, 6, 8이라는 원소를 선택할 권한이 있어. 부분집합을 만들 때. 근데 2는 반드시 어떻게 하래? 포함하래. 그 2는 넣어야 돼. 무조건 이건 내 권한의 밖이야. 그지? 이미 넣었어. 그리고 4하고 6은 어떻게 하래? 포함하지 말래. 이것도 내 권한 밖이 돼버리네. 그지? 넣지 말래. 이렇게. 그리고 뭐만 넣으래? 뭐만 넣으라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남았어? 8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8만 내가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를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몇 가지일까? 두 가지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얘도 봐봐. 얘도 두 가지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냐면 2의 1제곱이라는 얘기거든. 그럼 얘도 원래 원소가 4개야. 그래서 2의 4제곱인 전체 부분집합 중에서 이미 정해진 거 포함을 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포함을 해서 정해지거나 포함을 하지 않아서 정해진 게 총 몇 개야? 3개. 3개의 원소가 그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빼기 얼마나 하는 거야? 3을 하는 거야. 포함하는 거 하나, 포함하지 않은 거 2개. 각각 하나씩 빼가지고 총 3을 뺀다 해서 2의 1승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알겠어요? 네. 이해하고 있어 지금? 네. 5번째. 사실 얘가 제일 어려워. 자, 여러분들 이 적어도의 뜻에 대해서 정확히 하셔야 돼요. A의 원소 2, 4, 6 중 적어도 한 개를 포함하라.
그럼 적어도 한 개를 포함하란 말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 2, 4, 6 중 2만 있어도 돼요. 4만 있어도 돼요. 6만 있어도 돼요. 2, 4만 있어도 돼요. 이런 얘기예요. 그럼 다 적어도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럼 그런 경우를 우리가 다 일일이 하나씩 분류하기란 매우 복잡할 것 같잖아. 그래서 이 적어도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는 보통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 반대 개념을 생각하는 거야. 자, 2, 4, 6이 적어도 하나 들어간다에 대한 반대는 뭐냐면 아예 2, 4, 6이 없는 걸 생각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봐봐. 이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서 이 집합, A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죠? 잠시만요. 마지막 말씀. 마지막. A 집합의 부분 집합의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 몇 개? 16개. 이 4승. 그게 전체 개수잖아. 이 전체의 개수에서 이 적어도에 대한 표현이 나온다? 그럼 빼주는 거야. 이 적어도로 표현한 부분의 반대 개념을 빼는 거야. 반대 개념. 이 반대 개념이 뭐야? 다 없는 거. 다 없는 거. 뭐가 없는 거? 2, 4, 6. 2하고 4하고 6이 포함되지 않은 거. 불포함된 부분 집합의 개수를 빼는 거야. 그럼 봐봐. 전체가 몇 개라고? 16개. 2의 4제곱이죠. 네. 빼기 원소가 2하고 4하고 6은 없어야 된대. 나한테 선택 권한이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구한다고? 2의 4제곱에서 선택의 권한이 없는 원소 몇 개? 3개니까 빼기 3 한 거를 뺀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얘는 16에서 2의 1승이니까 2를 빼는 거지. 해가지고 14가 된다. 요렇게 푸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예시를 통해 가지고 앞쪽에 설명을 했었던 요 공식의 유도가 왜 공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냐라는 걸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때는 이해가 더 잘 되는 거지. 다시 돌아와서 집합의 개수 공식 아까 쓴 거 있죠? n개지? 그러면 2의 n승. 진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 빼니까 하나 뺀 거. 그리고 특정한 원소 x개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나한테 권한이 x개가 사라진 거야. 그래서 2의 n승에서 k개의 승을 뺀 2의 n-k승. 어떤 건 포함하고 어떤 건 포함하지 말래. 권한이 다 사라진 거잖아. 그래서 포함하는 것의 개수를 각각 지수에서 빼준다. 그리고 마지막 적어도 한 개를 포함해라 라고 했을 때는 그 반대 개념을 전체에서 빼준다. 이렇게 완성을 해서 부분 집합의 개수 내용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여기도 정확히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8쪽에 나와 있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A에서 A1과 A2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게 무조건 들어가란 얘기죠. 그러니까 원소가 5개인 부분 집합 중에서 2개의 원소는 나에게 권한이 없다. 따라서 얘는 2의 5승에서 권한이 없는 원소의 개수 빼기 2. 그래서 얘는 8개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 2. 자, 집합 A에 여기 잘 봐야 돼. 진부분 집합 중. 그럼 진부분 집합 중이라고 하는 거에서 1, 2를 포함하는 1, 2를 포함하래요. 그럼 1, 2를 포함하래. 그럼 내가 이게 만약에 진부분 집합이다 라는 말이 없었다면 그냥 부분 집합이었다 라고 했을 때는 간단하게 풀죠. 2의 5승 마이너스 4, 2 이렇게 푼단 말이야. 그지? 여기까지 되지? 근데 이게 무슨 집합이라고? 진부분 집합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봐봐. 이 개수가 이제 몇 개가 나오냐? 2의 3승이니까 8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 8개 나온 것 중에 부분 집합, 이 부분 집합 8개 중에 진부분 집합이니까 이 8개의 부분 집합 중 A랑 똑같은 집합이 있으면 그건 빼야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A랑 똑같은 집합이 여기 안에 있을까 없을까? 1하고 2를 반드시 포함하게 만들었을 때 요 8개 안에 이게 있냐고.
네. 있잖아. 1하고 2 들어가잖아.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 여기서. 그러면 8개에서 이 경우가 포함되니까 하나를 더 뭐 하면 돼? 빼면 되는 거야. 그래서 7개가 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죠? 자, 2번.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 3은 포함을 하고 2하고 5는 포함을 하지 말래. 그럼 원소 지금 몇 개가 지금 권한이 없어졌어? 3개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뭐야? 2의 5승에서 빼기 3을 하는 거죠. 2의 제곱 4개가 된다. 자, 3번. 적어도 나온다. A의 부분집합 중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포함해라.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요. 전체에서 이 적어도에 대한 반대 개념이 뭘까?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포함해라. 모든 홀수. 홀수가 없다. 홀수가 없다. 바꿔서? 홀수가 없다. 바꿔서. 짝수만. 그렇지. 짝수로만 만들어라. 그지? 뭐 홀수가 없다. 홀수가 없는 걸로 만들어라. 0 때문에 약간 그러니까 홀수 짝수로만 만들어라. 그런 얘기죠. 그럼 짝수로만 만들어라. 홀수가 없다. 그럼 짝수로만 만드는 게 어떻게 되는 거야? 3이랑 5를 포함하지 않는다. 자, 일단 전체부터 이 몇 승? 2의 5승에서 짝수로만 만든 부분집합입니다. 짝수로만 만든 부분집합은 뭐예요? 2하고 4로만 만들어라 이런 얘기잖아. 네. 2하고 4로만 부분집합을 만들면 몇 개가 나오죠? 네. 4개죠. 2의 제곱. 그래서 얘는 32에서 4를 빼니까 28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문제 3. 자, A가 2하고 4고요. B는요 12의 양이 약수래요. 이 뭐가 있나요? 1, 2, 3, 4, 6, 12. 자, 요 해석을 잘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야? 부분집합 뭐야? 그치. X는 뭐의 부분집합을 구하는 거야? B의 부분집합이야. 그런데 A도 포함해야 돼. A를 무조건 포함하라는 얘기죠. A를 포함하라는 얘기가 A가 갖고 있는 원소는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나는 여기서 B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6개니까 2의 6승이라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만들 수 있는데 이미 2하고 4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선택 권한 몇 개가? 2개가 사라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빼기 얼마? 2를 한다. 그래서 16개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런 이제 부분집합에 대한 내용 문제 풀이 연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5번. 이 마지막 5번째 개념은 뭐냐면 이 집합이 같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집합이 같다. 이 방정식이 같다. 뭐 방정식에서 이제 같다에 대한 이 등호의 기호를 나타내는 것을 집합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똑같이 표현을 하면 돼요. A 집합하고 B 집합하고 관계를 좀 봐볼게. A 집합의 원소가 1, 2, 3이죠. B 집합은 원소가 뭐야? 3개의 원소. 1, 2, 3이죠. 집합에서 같다라는 표현을 하려면 각각의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가 똑같이 일치하면 돼. 그러면 이때 A랑 B는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합에서의 같다라는 표현은 각각의 원소가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돼. 일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A 집합하고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어떻겠어? 같아요. 똑같겠죠. 거의 다 왔어요. 좀만 참으세요. 그래서 이 같다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도 나타내지만 두 번째 이렇게도 표현해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인데 B도 A의 부분집합이야. 이 두 집합이 같다라는 표현을 이 2번의 형태처럼 나타내기도 해요. 여기 있어요?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B도 A의 부분집합이야. 이게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뭐밖에 없다고? A가 B. 그렇지. A랑 B랑 같다. 알겠죠? 그러면 이게 같지 않은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세 번째인데
NA가 NB랑 같다고 해서 A랑 B랑 같다라고 하면은 이건 맞을까 틀릴까? 이거는 틀린 거지. 그지? 원소의 개수가 같다고 해서 무조건 같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대신에 A랑 B가 같은 집합이면 NA랑 NB는 같다. 이건 맞아요? 이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네, 이면이라고 써야 되는데 원래. 됐어요? 자, 문제풀이 한번 봐볼게요. 다음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이게 뭐야? 그렇지, A랑 B랑 같다. 그러면 원소가 다 각각 일치해야 된다. 자, 그러면 A는 0, 1, 2, 3, 6이고요. 1번에서 B는요 6의 양의 약수니까 1, 2, 3, 6이거든. 맞아 틀려? 아니죠. 자, A가 공집합이고요. B는요 2와 4 사이의 자연수 뭐 있어? 2와 4 사이의 자연수 3 있지 3? 같아? A랑 B랑 같냐고. 아니죠. 자, 3번 1에서 8 사이의 홀수입니다. 뭐가 되죠? 3, 5, 7. B는 8의 양의 약수 1, 2, 4, 8 같아요? 아니죠. 4번 8의 양의 배수 A가 8의 양의 배수 8, 16, 24 이렇게 갈 거고 B는 4의 양의 배수 4, 8, 12 이렇게 갈 거라는 거죠. 같아요? 야, 그러면 이거 같지 않으면 이거 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거 A랑 B의 관계가 이거 파악해야 돼. A는 8의 양의 배수고 B는 4의 양의 배수야. 4의 양의 배수 안에는 8의 양의 배수가 다 들어가지. 그럼 누가 더 포괄적인 거라고 할 수 있어? 4가 더 포괄적인 4의 배수가 더 포괄적인 거잖아. 그러면 얘는 어떤 관계인 거야? A가 B에 그렇지, A가 B의 부분집합인 거야. 이렇게 따질 수 있어야 돼요. 5번 2, 4, 8 2, 4, 8 똑같네. 5번이 답이 되는 거고. 문제 2 나오죠? A가 B의 부분집합입니다. B도 A의 부분집합입니다. 무슨 얘기야 이게? A가 A랑 B랑 같다. 자, 두 집합이 같다라는 얘기는 각각에 대응되는 원소가 일치해야만 합니다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A의 원소가 3개고 B도 원소가 3개야. 근데 여기 보면은 5랑 5가 다 둘 다 있어. 일치했고, 그리고 여기 9가 있어. 9가 A 집합에 9가 있어. 이 9는 여기 B 집합에 뭐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B 마이너스 B-2랑 같아야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이 A 플러스 1은 3과 여기 3이 돼야 된다는 얘기. 그래야 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A 플러스 1은 3이고 B 마이너스 2는 9가 된다. 따라서 A 값은 2, B 값은 11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마찬가지죠. 자, A, B가 같아야 돼. 그럼 이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이 마이너스 2 누구랑 같아야 돼요? A제곱 마이너스 3 그렇지,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첫 번째 마이너스 2는 A제곱 마이너스 3A가 돼야 된다. 정리하시면요,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이고 2차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 해가지고 해를 구합니다. 그럼 A가 두 개 나와요. 1 또는 2. 둘 중에 뭐가 답인지 아직 단정할 수 없어. 두 번째는 여기는 A제곱 더하기 2A가 여기 3과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2A는 3이다. 넘어가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 0이고 인수분해하면은 A 플러스 3하고 A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A가 또 두 개 나오지. 1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야 돼. 이 두 2차 방정식의 근 중 공통된 근이 답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A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문제 3.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런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지금 보면은 A가 B에 뭐 한대? 부분집합이어야 한다. 그러면 A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가 B 집합에도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봐봐. A 집합에는 이미 1이라는 원소가 무조건 있어. 그럼 요 B 집합에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1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얘가 1이니 너가 1이니 너가 1이니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거를 결정해 줘야 돼 이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요 분류를 해서 풀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B집합에 있는 A제곱 더하기 2가 5일 때 1일 때를 생각해 볼게. 그럼 A제곱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인데 그럼 A가 이상해요. 그죠? 실수라 그랬는데 실수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네. 그 얘는 이제 애초에 되질 않아. 탈락. 그럼 두 번째 A 플러스 1이 뭐가 될 수 있어? 1일 때를 볼 수 있어. 이때 A가 얼마야? 0이야. 그럼 A가 0이다. 답이라 딱 쓰지 말고 확인을 해봐야 돼요. 꼭. 자, A가 0이죠.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냐면 A 집합의 원소를 쓰는 거야. 자, A 집합의 원소는 1하고 0 들어가니까 얼마야? 2가 되는 거고, B 집합의 원소는 일단 3 있고 0 들어가면 0 넣어봐. 2하고 1 1, 2, 3 작은 것부터. 그러면 A가 B의 부집합인 거 확인되지? 그래서 A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